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삼양 패키징의 남경입니다. 예, 6시 전에 떠났는데 제주공항에 3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이 포장마차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4시까지 비행기표가 없더군요. 네, 정말 스펙타클한 오늘 하루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 끝나기 전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익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재생 원료를 활용한 리사이클 PET 바틀이고요. 저희가 그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에서 갖기 시작한 게 한 3, 4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 실질적인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 패키징에서도 이제 어떤 선언적인 활동들을 하고 스터디를 했고요. 실행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원료들이 나오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개발된 성과들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에서 저희 삼양 패키징을 다 아실 테지만 아직도 삼양 패키징을 삼양 라면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발표 앞서서 저희 회사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국내 유일하게 비버리지 패키징을 하는 종합 솔루션 파트너로서 저희가 1979년도에 저희가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2015년도에 삼양 패키징으로 저희가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주요 생산 제품은 아세틱 음료, 그리고 페트 바틀 프리폼, 그리고 리사이클 제품 프레이크 칩을 생산합니다. 작년 기준 4천억을 저희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셉시스는 저희 삼양 패키징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저희 브랜드 네임이고요. 아마 저희 고객사분들 여기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 브랜드 네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병에 보면 아셉시스라고도 각인돼 있고 라벨에도 저희 아셉시스라고 돼 있는 제품들 꽤 있을 텐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아셉시스를 저희가 아셉트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중성차 제품을 국내에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산성 제품들을 내열 제품에다 담아서 먹었는데요. 저희 삼양 패키징이 아셉트 공법을 저희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혼합차, 커피, 그리고 단백질 음료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활달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제는 삼양 패키징 외에도 코카콜라, 롯데, 그리고 동원 다수의 업체들이 설비를 도입해서 우리도 상당히 다양한 음료군들을 지금 섭취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대형 캐파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열병, 내압병, 그리고 탄산병, 그리고 바틀미 프리폼,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포장재의 기능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멀티레이어 병까지 저희는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 패키징 메이커입니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거는 오늘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삼양 패키징은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그때는 순환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내 최초로 재활용 산업을 이 땅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180억을 투려서 외산 설비를 그래서 재활용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화에서 5,000평의 위치에서 저희가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저희가 1990년도에 잠시 저희 공장에 대해서 잠시 셧다운을 하고
고도화 설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고요. 그래서 2021년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에코테크라는 사명으로 해서 그 워싱 라인과 플레이크 라인을 새로운 설비로 저희가 지금 증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플레이크랑 펠렛을 각각 지금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5년부터 페페트의 재활용 사업을 프로세스 및 기술을 선도했고요. 현재 삼양 에코테크라는 그 독립법인을 설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플레이크부터 그 칩을 일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용과 펠렛 라인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순환 경제를 완성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와 차별점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크와 펠렛이 구분되어 있지만 저희 에코테크는 한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어떤 탄소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품질의 원료를 생산하고요.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증 시스템들을 다 취득을 해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사 내에서 용기 생산, 음료, 그리고 페페트, 재활용까지 모든 것들을 원색 사이클에서 진행해서 순환 경제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의 및 목표, 그리고 국료 식품용 물리적 재활용의 안전성의 기준, 그리고 평가 테스트의 결과, 테스트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식품용 재생 플라스틱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미리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동양, 그리고 국내외 알페트를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페트의 용기를 적용 테스트를 하고 검토해봤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바틀용 알페트 물성 평가 및 물성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재활용을 범위 확대되는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형 물리적 재활용 원료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상당히 많이 보셨던 표고요. 언론 중에도 식약처에서도 이거는 고시를 하셨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외국에 대비 한 10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용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부여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늦었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환경부와 식약처가 기준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플레이크 단과 펠렛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워싱단에 대한 분리배출과 수거, 그리고 플레이크에 대한 품질까지는 환경부가 기준을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약처가 펠렛에 대한 기준까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에 대한 배일, 선별에 대한 수거 선별, 그리고 플레이크의 품질 기준은 환경부, 그리고 제가 펠렛에 대한 품질에 대한 오염물, 아까 전에 김 박사님이 KCL의 김 박사님 발표를 제가 끝에 좀 들었는데요. 재생칩에 대한 오염물에 대한 이행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가 식품공존의 포장재 기준의 성형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와 식약처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들을 국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준거해서 업계와 국가와 업계, 그리고 재생 원료를 인증을 받은 업계가 좀 더 좀 자발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협약식도 올 6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를 지금 협약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10%를 제품을 투입해서 저 바깥에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의 제품들이 일부 전시가 그 제품은 아닌 것인데 전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매일 유업이나 산수, 그리고 수자 공삭 이렇게 제품들도 출시되고 어떤 노력들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순환 경제는 상당히 가야 할 길들은 우리가 상당히 글로벌 대비
멀고 험난한 길에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이렇게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뭐 코카나 펩시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있지만 글로벌 비결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제시한 목표와 국내에서 출시한 제품에 대한 그 괴리감 10%와 50%,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는 일본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방문했을 때는 탄산 제품은 100%까지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워터 같은 경우는 탄산 제품이 100%도 있고 물 제품이 100%까지 출시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펩시 제품도 100%까지도 생산하고 일부 제품은 50%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상당히 이제는 100% 제품을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일단 일반 제품 내에서도 실제로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 제품은 100%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탄산 제품까지 100%가 있고 그리고 내열 제품도 100%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열 제품이 우리나라의 내열 충진 조건과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내열 충진권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충진 온도가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100%를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글로벌은 상당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수준이라는 거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글로벌의 수준은 상당히 높게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가 확인했을 때는 3년 전 같은 경우는 25%를 넣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100%를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뭐 몇 년 후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꿈이었지만 현재 3년이 지난 후에 그 현상에서는 100%의 제품들이 상당히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린 제품이나 산토리 이런 제품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저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거는 우리의 이 100%의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인가를 저희가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저희가 이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유럽의 같은 경우는 2012년, 9년, 8년부터 이제 시작된 순환 경제고 하지만 우리의 순환 경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거의 15년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 거고 저희가 달성에 대한 기준은 2025년에 저희는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년의 괴리를 저희는 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 기준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를 15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좀 저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의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화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니셜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니셜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샘플은 A는 버진 칩이고요. 나머지는 리사이클 칩입니다. 별도 분리배출 공정이 F 제품이고 나머지는 혼합 공정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설비들은 다 해외에서 인증이 된 설비로 생산된 제품이고 다 F사의 공정인증과 FDA 공정인증을 다 받은 설비들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점도는 다 저희 바틀용으로 기준을 다 적당하게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칼라 값들은 이 제품들의 COA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놨고 바틀용 칩들은 보통 AA 값이 1ppm을 다 달성을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로 다 적당한 거로 확인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해외에서 바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깔을 보시면 색깔들은 다 상이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푸드용으로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게 못 쓰는 혼합 배출이고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팔 수 있고 못 파는 제품, 푸드에 부족한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바틀을 생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일단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업체에서 제공한 CAU 값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칩의 물성을 평가해봤습니다. 업체에서는 점도를 0.8 플러스 마이너스 0.02 DL per g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용융적법 점대로 측정했을 때 그 스펙에 준거한 수준 내로 들어와 있는 거를 대다수 들어와 있었고요. B 업체를 제외한 제품은 대다수 들어와 있는 걸 확인됐고요. 그리고 L값은 대다수 B 업체 제외하는 것은 미니멈
수준 외에는 대다수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B 제품이 좀 상당히 좀 낮게 평가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값, L값이 좀 그렇고요. B값은 상당히 좀 업체마다 좀 상이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업체가 그 컨버터들이 요구한 수준에 좀 맞춘 것 같고요. 이 B값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A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이 업체들의 설비들이 다 고상중하 SSP를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1ppm 이상으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바틀용 칩으로 생산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업계에서는 생수용 칩 같은 경우는 0.64에서 0.76 같은 칩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칩들은 바틀용 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칩으로 판단됩니다. 이 바틀용 칩을 저희가 생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과연 R칩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공정이 변경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정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바틀을 저희가 생산할 때는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일로로 이렇게 칩이 이송이 돼서 이 사일로로 칩이 들어옵니다. 이 바틀 칩에는 두 가지 칩이 있습니다. 호모 칩과 그 코페트 칩이 있습니다. 내열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모 칩, 탄산병과 생수병, 그리고 아세트병은 콥칩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바틀 메이커들은 최소 사일로를 2개 이상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페트를 위해서도 사일로를 더 가져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면 더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일로를 캐파를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페트를 섞어줘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업계마다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섞어주는 건 그닥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일로는 2개 이상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 칩이 이렇게 바깥에 사일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사일로를 통해서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뉴메리컬적으로 그 칩들이 이송이 되고 있고요. 드라이어로 연결돼서 칩들을 160도에서 최소와 5시간 이상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해서 사출을 하고요. 프리폼을 만들어 놓고 프리폼을 검사해서 적당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오더를 받으면 이렇게 분로를 하고요. 병을 라벨링하고 검사를 해서 그 파레트를 포장해서 저희가 납품하게 됩니다. 네. 병 부은 거는 페트의 TG 이상에서 이중 연신해서 병을 풀고요. 그래서 강도를 갖게 됩니다. 재생칩이 들어가면 이물이 있으면 병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재생칩에는 홈모랑 코가 섞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결정화가 생기지 않아서 병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생칩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테스트할 때는 그 사출기계는 본 사출기에서 진행하지 않았고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럿의 8캐비티 사출기에서 진행했고요. 블로우는 실제적으로 SBO, 지델의 본 사출기에서 저희가 블로우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실제 물성과 유사한 지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예. 보시면 모든 테스트 원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테스트는 25%를 놓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25%를 테스트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강도는 기준 버진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탄산병에 대해서는 그 강도에 대해서는 12kPa 정도를 이상으로 돼야지 유통 제품에 대해서 탄산병에 대해서는 물성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라파지는 포장재의 그 재활용 용이성에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버진에 대비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 원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재생 혼합 원료 대비 별도 분리출 대비 혼합 원료가 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거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뭐 제품별로 품질 야소 차이가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유의차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헤이즈가 보통적으로 5 이하이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느끼는데 헤이즈 역시 특이사항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프리폼 상태에서는 약간 두껍기 때문에 유의차가 있지만 병을 불었을 때는 그닥 차이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각청의 식품공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FDA 기준에 대해서는 뭐 통상적으로 보진 않지만 FDA 그에 용출하는 177, 1630도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둘 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에 유의차가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함량별로 함량을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서 더 많이 해봤지만 또 선별적으로 그 분리배출 한 종과 셀렉트, 아까 거기는 외산에 대한 팁도 있었는데 외산 거는 제외하고 국산 거만 해봤습니다. 신제와 국내에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분리배출 혼합 원료와 그리고 아직 유통은 안 됐지만 원료를 가지고 두 종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량별로 25%부터 50, 75, 100%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봤습니다. 원료의 그 함량을 올려서 가공했을 때도 가공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특이사항 없이 저희가 성형하는데 이슈사항은 특이사항을 저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나 특이사항에 대한 리뷰는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혼합 원료와 별도의 분리배출 원료와 원료의 종류에 따라 강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류의 분리배출과 혼합배출 차이는 없지만 그 업계의 종류, 브랜드에 따른 브랜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조업자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입량에 따라서 강도가 떨어지는 차이는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원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는 기계 분석으로 찍으면 저희가 차이가 그닥 크진 않지만 유관 색상에서는 확실히 황변이 증가되는 것은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로서는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알페트 제조 업체가 확실히 품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가 그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 설계가 명확하게 좀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은 드는 연구는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걸 스터디를 하면서는 제병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원료의 품질에 대한 그 기준만 저희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공병에 대한 제조 연구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입량에 따른 안전성의 평가고요. 그 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다 진행했지만 이 성적서는 100%만 저희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때 모두 안전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예, 평가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앞에서 테스트한 부분의 리뷰고요. 국내 바틀의 알페트는 버진 대비 다소 다크하고 옐로하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토너를 투입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원래 제가 고분자라는 게 반복 재생을 번분자를 가공을 했을 때 옐로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고분자 자체가 옐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고요. 점도 부분이나 물성은 저희가 재생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공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버진과 동등한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특징에 따라서 혼합이냐 별도에 따라 바틀을 제조하는데 영향성은 없음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재생 원료 증가에 따라서 바틀 제조에 따른 황변에 대한 영향도 있고 강도가 저하되는 것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처럼 100%를 저희가 사용하기 일단 재생 원료의 품질 관리 및 성형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대한 저희가 오늘의 발표의 주제는 원료의 특성, 소스에 따라서 안전하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원료의 소스에 따른 차이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처럼 더 많은 원료를 사용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10%까지는 상업화돼서 더 많은 원료를 사용하자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원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원료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 원료와 별도 분리 배출의 원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료의 소스를 좀 확대해 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원료를 사용해 보면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과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좀 노력을 해본다면 분명 저희도 그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과 수준과 같이 동일한 물성을 내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